오늘은 3단원 수학 실험 2강 탐구 방법 선정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실험의 탐구 방법은 실험 연구, 관찰 연구,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이 접기를 예로 들어 실험 연구, 관찰 연구를 살펴보고 단청 문양에 관한 조사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수학 실험의 탐구 방법, 탐구 수행 방법 관련하여 탐구 방법 선정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수학 실험의 탐구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험 연구, 관찰 연구, 조사 연구가 있는데 먼저 실험 연구와 관찰 연구의 예로 종이 접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종이를 접어서 정삼각형을 만들어 봤고 접고 한번 잘라서 정삼각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종이접기를 해서 잘라서 오각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진짜 정오각형인지 아닌지 수학적으로 분석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이접기와 관련된 정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2쪽에 제시된 대로 정오각형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에 반을 접습니다. 다시 반을 접습니다. 선을 4등분 했고요. 세로로도 반을 접습니다. 다시 또 반을 접습니다. 정사각형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 점과 이 점이 닿도록 접습니다. 정사각형의 중심을 기준으로 두 점이 닿도록 접습니다. 다음으로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습니다. 아랫부분을 꺾어 올려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이 면과 수직으로 잘라줍니다. 이 변과 수직으로 잘라줍니다. 완전히 자르지는 않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펼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종이 보이시나요? 정오각형이 보입니다. 정오각형이 보입니다. 이게 진짜로 정오각형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수학적으로 증명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도형이 정오각형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각들이 보이는데 이 각들이 모두 36도라면 합쳐서 72도 오각형을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합동으로 봤을 때 한 내각이 72도인 정삼각형 5개가 모여서 정오각형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의 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접기에서 맨 처음 사각형의 중심을 기준으로
두 점이 맞닿도록 접은 상태에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같이 기호를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의 4등분선 표시 좀 하고요. 여기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점을 B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고, 이 점을 D라고 하고, 이 점을 F, 이 점을 C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을 C, 이 점을 D, 이 점을 G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 BCD와 직각삼각형 BCG는 합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각의 변 BC를 공유하고 있고 DC나 BG나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습니다.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합동입니다. 다시 말해 각 B, DBC에서 B와 BCD에서 BCG에서 두 각은 같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동그라미 각이 36도가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종이접기에서 나타난 각의 크기가 10개가 나타내는데 만약에 이 각이랑 이 각이 같고 모두 36도가 나온다면 정오각형이라고 말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의 4분의 1을 L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CF의 길이를 X, 그리고 X라면 BF의 길이도 X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는 BD의 길이는 사각형의 변의 길이의 4분의 1의 2배이기 때문에 전체는 2L입니다. 따라서 FD의 길이는 2L-X가 됩니다. 삼각형 FCD에서 각 FCD를 세타라고 놓겠습니다. FCD를 세타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X제곱은 2L-X의 제곱 더하기 L의 제곱이 됩니다. 전개하면 X제곱은 4L의 제곱 마이너스 4L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L의 제곱이 되고 4LX는 5L제곱이 되는데 L이 양수이므로 X는 4분의 5L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므로 5분의 4가 됩니다. 5분의 4는 0.8입니다. 우리는 이 세타가 36도가 된다면 이 도형이 정오각형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코사인 36도는 약 0.809 정도가 나오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라는 얘기는 0.8이라는 얘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도형을 정오각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한 종이접기는 정오각형의 종이접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학과제 탐구의 탐구 방법으로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조사 연구는 통제되지 않은 자연현상을 조사해 연구하는 것으로
수학에서는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거나 가설을 명확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또는 선행 연구의 결과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조사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자연 및 사회 현상, 분포, 배경, 관계 등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며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알고자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주제는 한국 전통 문양의 수학적 해석이라는 주제입니다.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표현의 대칭성에 주목해서 평면상에 반복되는 모든 패턴을 분류하면 총 17가지가 있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이슬람 전통 문양 등 많은 서양의 전통 문양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탐구 문제로 우리나라 전통 문양 중 하나인 단청 중 금문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금문을 17가지 대칭군으로 설명되는 패턴으로 정확하게 분류하여 그 특징을 기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칭군에 대한 이해는 물론 외국의 분석 사례 자료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금문의 모든 사례를 조사하고자 다음과 같은 자료 수집 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금문의 원화와 선화에 대한 문헌 자료 수집, 실제 군과 사찰을 답사하여 실증 자료 수집,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문양에 따른 전통적 분류, 여러 번 교차 검토 등을 걸쳐 17가지 벽지군을 통한 수학적 분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의 수학적 해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청이란 5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 장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물을 보호하거나 장식하는 목적으로 쓰입니다. 문양의 대상은 고대로부터 전하는 여러 가지이며 종류는 민족 문화의 기호와 습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문양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머리초, 금문, 별지와 천장초 등이 있습니다. 단청이 하나인 금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청의 일종으로 평면을 구성하는 무늬입니다. 기본 기하 문양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무늬를 도안한 것으로 마치 비단을 두른 듯 다채로운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무늬를 써서 평면을 장식한 장엄한 무늬를 비단무늬라고 합니다. 일부에는 자연무늬, 꽃무늬 등의 단독 문양을 삽입하기도 하며 문양이 동일하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다른 형태의 금문이 됩니다. 다음으로 대칭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물이나 인공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칭의 대표적 유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반사, 회전, 항등변환. 반사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도형이 겹쳐지는 경우의 변환을 말합니다. 회전은 회전하여 도형이 겹쳐지는 경우의 대칭입니다. 항등변환은 도형을 그대로 들었다 놓은 대칭입니다. 대칭을 움직임 또는 변환으로 이해할 경우 다음이 추가됩니다. 평행이동. 어떤 방향으로 어느 거리만큼 이동시킨 변화입니다.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할 수도 있고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끄럼 반사입니다. 평행이동과 반사가 합성된 변환을 말합니다.